넘어가 버리는 겁니다. 육해공의 이 사안 중에서 왜 보면 해군 비리가 이렇게 가장 많이 나올까? 라고 하는 생각들 들어보셨을 거예요. 더 많이 해먹기는 육군이 더 크고 돈도 많을 것 같고 공군도 훨씬 더 비싼 걸 쓰는데 왜 이렇게 해군 비리만 많을까? 해군이 힘이 없어서 그럴까? 이렇게 생각하시는데요. 방산 비리가 없어지지 않는 이유 중에 하나와 맥이 같는데 결국은 남들이 모르니까 그렇게 하는 거잖아요. 육군은 비리를 저지르기가 좀 쉽지 않은 게 객단가가 낮습니다. 대부분의 무기들이. 개수는 많아요. 뭐 총을 사든 이 수통을 사든 모포를 사든 개수는 많은데 이게 한 50억짜리여야 한 5% 남겨 먹어도 별로 태가 안 나잖아요. 근데 10,000원짜리인데 5% 빠지면 금방 태가 나요. 물품이. 일단 공군은 잘 왜 안 하냐? 공군은 나사 하나만 잘못돼도 비행기가 갑자기 씁니다. 네, 그러니까 바로 해먹기가 쉽지 않아요. 근데 해군은 왜 이렇게 많은 일들이 벌어지냐? 해군 함정에 가장 많은 것 중에 하나가 뭐 통영함에서도 보셨지만 예를 들면 어군 탐지기 이런 거 군용 소나를 달아야 되는데 고등어 잡는 이 어군 탐지기 이런 거 달았다. 뭐 이런 경우도 있잖아요. 그것도 제가 밝힌 겁니다. 근데 일단 그런 것들 더 많은 건 뭐냐면 중고를 꼭 달아요. 중고. 중고 물품을 그것도 웃긴 게 원래 그 물품을 하는 중고 업체한테 받아오는 게 아니라 인천, 부산 이런 데 가면 일반 선박들 중고 물품을 다시 리모델링 해가지고 파는 고물상 같은 데들 있어요. 거기서 사와요. 그래갖고 달아요. 그 영수증 처리는 어떻게 해요? 이게 대한민국에 가라 영수증 안 되는 데가 어디 있습니까? 그렇게 다 해오면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적발이 되는데요. 왜 근데 해군은 잘 안 걸리느냐? 일단 배는 한번 뜨면 바로 다 중고 물품이 됩니다. 바닷물을 닿는 순간. 그래서 고장이 나면 이게 원래 중고 물품이었는지 아니면 1년이 지나서 부식된 건지 잘 몰라요. 그리고 비행기는 아까 볼트 하나에도 비행기가 쓰는데 이 큰 구축함은 웬만한 예를 들면 엔진 하나가 멈춰도 배가 바로 안 씁니다. 그래서 태가 잘 안 나요. 제가 잘 그렇게 태가 안 나는 것들을 끊임없이 찾아가는 거죠. 그게 방산비리의 기본적인 근간인데요. 방산비리에 3대 포인트가 있어요. 3대 포인트. 이 신문 보시다가 이런 용어가 나오면 이거 약간 뭔가 문제가 있는 거 아니야? 누가? 이런 생각을 하시면 돼요. 첫 번째는 관급장비 이렇게 불리는 겁니다. 관급장비. 요즘 이번에 국방개혁하면서 민수로 모든 물품들 그냥 다 구입해서 쓰겠다라고 하는 걸 선언했어요. 요즘은 예전에는 기술이라고 하는 게 국가가 직접 하는 게 훨씬 더 좋았습니다. 근데 요즘은 개별 회사들이 훨씬 좋아요. 일반 회사들이. 근데 아직도 해먹으려고 하니까 관급장비라는 걸 남겨놔요. 아까 그 통영함 얘기를 잠깐 했는데요. 통영함에서 배가 세월호 때 발진하지 못한 이유 아시잖아요? 소나 문제, 뭐 다른 여러 가지 한 6가지 문제가 있었는데 아시는 것처럼 대우조선 해양에서는 2년 전에 배를 다 진수했습니다. 배는 다 만들어졌어요. 민간에서 필요한 배는 다 만들어졌고 이건 너희들이 잘 못하는 거니까 관급으로 남겨놓을게 라고 했던 소나와 챔버와 뭐 이것만 그 당시까지 국가가 못 만든 거예요. 그래서 결국은 고등어 잡는 걸 그냥 여놓은 거죠. 근데 이렇게 관급 장비로 돌리면 이게 국가안보상 군이 직접 계획해야 되니까 입찰도 하지 않고 뭐 하지도 않고 우리가 알아서 할란다라고 하는 거죠. 그러면서 업자하고 이제 결탁이 생기는 이제 거죠. 짬짬이가 되면 통상 이제 관급 장비는 이게 한 20억에서 50억 정도짜리 사업이 되는데 통상적으로 그러면 대령 정도, 중령에서 대령 정도의 사람들이 컨트롤할 수 있는 사업이 됩니다. 두 번째 사업은 뭐가 되냐면 긴급 소요 사업이라고 하는 겁니다. 긴급 소요. 원래 방산은 중장기 계획이라고 하는 것을 5년 계획, 10년 계획을 다 세웁니다. 그래서 어떻게 투자할 것이냐라고 하는 것들을 쭉 하는데 그러다 보면 업체의 수건 사업들이 중장기 계획에 밀리는 게 생길 거 아니겠어요? 그럴 때 긴급 소요라고 하는 것을 써먹습니다. 예를 들면 노크기순 사건이라고 하는 거 기억나시죠? 북한군이 우리 초소까지 노크기순 했던 거 그것도 제가 밝힌 건데요. 그때 노크기순이 벌어졌으니까
다른 걸 뭐 어떻게 해야겠다라고 하는 것을 하지 않고 원래 우리 군이 계획하고 있던 것 중에 하나가 철책을 CCTV로 GOP를 과학화 사업을 해야겠다라고 하는 것을 계획하고 있었습니다. 그런데 이게 성능이 잘 안 나오는 거예요. ROC라고 하는 용어가 국방 관련해서 많이 나오는데요. 군사 소요 요구도라고 하는 겁니다. 예를 들면 최소한 견적에 이 정도는 맞춰줘야 된다. 국가가 쓰려면, 군대가 쓰려면이라고 하는 게 ROC라고 하는 건데요. 그 ROC를 계속 못 맞추고 있었어요. 근데 노크 기순 사건이 벌어지니까 갑자기 ROC를 수정해야겠다라고 선언해요. 네, 그래서 이 ROC를, 우리 지금 철책을 지키는 CCTV의 ROC를 어떻게 했냐? 원래는 국방 ROC 99%를 만족시켜야 되는데, 야, 무슨 99%는 할 필요 있냐? 국방 ROC를 없애고 KS 마크를 달고 있는 CCTV로 하자. 이렇게 하는 거예요. 그러면 한 70으로 떨어져요? 국방 ROC 자체를 무시해버리는 거죠. 군사 요구도와 상관없이 민간 예를 가정집에서 들어서 쓰는 뭐 것. 적외선 기능이 있어야 되고 뭐 예, 그렇죠. CCTV로 뭐 해상도가 얼마나 나와야 되고 이제 군사적으로 쓸 수 있는 그 기준이 있었는데 네. 싹 없애버리고 그냥 인터넷에 살 수 있는 거 사는 네. 거죠. 네. 그렇게 해서 삼성이 그걸 전부 다 먹었습니다. 예. 근데 그것도 웃긴 게 원래는 당초 계획이 1차년도, 2차년도, 3차년도 계획이 있는데 노크기슨 사건이 벌어졌으니 1, 2, 3차를 통합해서 한다. 이렇게 해서 그냥 한 번에 먹어버렸어요. 얼마짜리요 그게? 그게 한 500억 정도 될 텐데요. 문제는 세콤 집에 달아보셔서 아시겠지만 설치비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. 예, 유지 관리비를 매달 내줘야 되는 것. 이게 이제 중요한 포인트인 거죠. 그러면 국방을 세콤이 하고 있어요 지금? 네, 그 이름은 GOP 과학화 사업으로 그렇게 하는 겁니다. 그리고 또 여러분 기억하시는 것 중에 뭐가 있을 거냐면 예를 들면 조선일보 일면에 청와대가 무인기로 찍혔다 이렇게 사진이 나온 적이 있어요. 네. 무인기. 네, 뭐 사실 그 정도 사진은 구글로 쓸어도 다 볼 수 있습니다. 근데 그 사진 한 장으로 갑자기 레이더 사령부를 창설하고 그동안 원래 이 군사 요구도나 중장기 계획에 들어가 있지 않았던 보호 장치들 이런 거 다 이제 수건 사업들 밀린 거 다 끌어오는 거죠. 아 그게 군의 요구하고도 맞아 떨어지는 사건이었구나. 네. 군의 요구와 어떤 업체의 수건 사업들이죠. 밀려 있었던. 근데 정상적인 절차로 하면 절대 예산이 빨리 배정되지도 않고 무인기 사건의 뒤에 그런 이권이 또 있었구나. 그렇게 높지 않겠다라고 많은 사람들이 판단하는 그런 사업들이 계속 생기는 거예요. 그러니까 이슈가 터지면 이슈가 있으니까 잘못한 사람을 처벌하고 문제를 바로잡아야 되는데 이슈가 있으니까 돈을 꼬라박아. 돈을 어떻게 더 해보자. 그리고 그 기관을 더 키워보자. 이런 걸 하는 거예요. 사이버 사령부 대선 개입 네. 이런 거 있잖아요. 그것도 제가 밝힌 건데. 의원님 없어서 안보에 큰 구멍이 뚫렸어요. 근데 군 통수권자가 바뀌면서 제가 없어도 다 잘 되고 있습니다. 사이버 사령부도 전현직 사령관이 전부 다 구속됐잖아요. 잘못했다고. 그러면 우리의 일반적인 상식으로는 어떻게 되냐면 사이버 사령부를 거의 해체 수준으로 개혁해야 돼요. 근데 국방부는 어떻게 했냐? 사이버 사령관이 원스타거든요. 그러니까 원스타여서 안 된다. 그래서 투스타로 바꿔줬죠. 그러니까 투스타로 사령관을 바꾸면 투관으로 원스타가 또 오고 당연히 자리들이 계속 늘어나는 거잖아요.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상식적 개혁과는 아주 동떨어지게 이 군이 유지되고 있는 거예요. 직원이 60만 명이 회사가 있다고 쳐봐요. 한 60년 전. 그런데 그 회사의 주요 인물 임원진 사장은 다 같은 대학 출신이야. 60년간. 그런 회사가 있다고 생각해봐요. 군이 그런 거하고 비슷해요. 일단 육사를 나와야 국방장관도 되고, 그러니까 올라가나 내려가나 다 그냥 선후배 사이인 것이고, 전화하면 다 아는 거고, 야, 걔 어떻게 됐어? 눈 감아줄 수 있고, 그리고 세라갈 리가 없는 거 아니에요. 자기들끼리만 입 다물면, 군이라는 조직이. 이 회사는, 자기들끼리 해먹을 수 있겠다는 굳건한 믿음이 있는 거예요. 제가 보기에는. 그러니까 쿠데타도 하고 그러는 거죠. 그리고 한 기관, 검찰끼리, 자기들끼리 뭐 결속이 강하고 어쩌고 뭐, 그렇다 하더라도 그 안에 무수한 대학 출신들이 있단 말이죠. 여기는 대학 하나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. 그래서 그것도 10년, 20년이 아니라 그 국군 창설 뒤로 계속 해먹는 거예요. 같은 라인이.
그래서 후배를 땡겨주고 선배 밀어주고 지치작가에 하면 내 차례가 올 것이고 이런 믿음으로 쭉 10년간 이어진 거죠. 그게 총을 든 직장인인 거예요. 제가 보기엔 박사를 내야 돼. 이거는 어떻게 내지 이거? 뿌리를 뽑아야 된다 이거. 예. 이거 어떻게 뿌리를 뽑을 수 있을 것 같으세요? 일단 그동안은 걸려도 별 문제가 안 됐습니다. 그러니까 극형에 쳐야 돼. 극형에. 네. 잘 안 걸리고 걸려도 별 문제가 없었다라고 하는 생각들이 만연해 있기 때문에 그래 왔는데 문재인 정부에서는 진짜 엄벌에 처해서 박근혜 대통령도 그랬고 문재인 대통령도 그랬고 두 분 다 말씀하신 게 이게 이적 행위잖아요. 말 그대로. 그렇죠. 네, 그래서 결국은 적군을 이롭게 하는 행위들인 것인데 김혜영 의원이 이 법을 냈더라고요. 그래서 사형에 처해야 된다. 아니 저는 사형 반대론자긴 하지만 이 경우에는 사형에 준하는 극형에 쳐야 된다. 네, 그래서 두 번째는 그 국방장관이 이 말을 한마디 해가지고 국민들한테 엄청 직탄을 받은 적이 있는데 요즘 방산비리는 생계형 비리다 이런 말 기억하시죠? 근데 아마 이런 의미일 것 같아요. 예전에는 정권 차원의 일들이 많았는데 요즘은 그냥 소소하게 일어나는 일들, 주고받고 하는 일들이 많다. 이제 이런 취지였던 것 같아요. 근데 일면 동의할 수 있는 것이 이런 거예요. 군인들이요. 그러니까 전관예우가 형성되는 건 서로 끌어주고 밀어주고가 가능해야 되는 것이고 내가 저 자리에 또 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눈에 보여야 되는 건데 군인의 특성상 군인이 공무원이긴 하잖아요. 근데 군인들은 정년이 보장되지 않잖아요. 그죠? 계급 정년이라고 하는 것들이 있는데 어느 나이가 될 때까지 자기가 장군이 되지 못하거나 대령이 못하거나 그러면 옷을 벗어야 돼요. 예를 들면 대령을 기준으로 하면 45 정도가 됐을 때 장군이 될 확률이 없다 그러면 나 곧 2, 3년 내에 옷 벗어야 돼 이런 상황이 초래됩니다. 그럼 여러분이라면 내가 40대 이제 후반 50대를 바라보는 나이가 됐는데 아직도 내 자식들 먹여 살 일이 태산인데 육사 동기를 봐도 장군이 될 사람 한 20%, 약간 아리까리한 사람 한 20%, 그 다음에 안 될 사람 한 20%가 딱 있는 거 아닙니까? 근데 내가 안 될 사람이에요. 안 될 그룹인 건 확실해. 그럴 때 옷 벗기 전에 3년을 참다운 군인으로 살 수 있을 거냐? 아니면 LIG 넥스원의 과장처럼 한 3년을 살아서 옷 벗고 그곳으로 갈 수밖에 없을 것이냐라고 하는 생계형 문제가 발생하죠. 동기는 생계지만 해먹을 수 있는 건 크잖아, 근데. 진짜로 이 구조를 좀 해결하려면 국민들이 동의를 좀 해주셔야 될 것이 저는 항상 주장합니다. 이제 군인들도 직업군인은 정년 보장을 해줘야 돼요. 그래서 이 기본적인 방산비리를 하지 않고 공무원으로 그냥 먹고 살아라 라고 하는 것이 가능하도록 해줘야 됩니다. 실제로 이게 국가 예산으로도 별로 손해가 안 나는 것이요. 일반 공무원은 연금 20년 부어도 그 65세가 될 때까지 못 받잖아요. 50에 퇴직하면 15년간 못 받아요. 근데 군인연금은 그러지 않습니다. 우리나라가 아주 군인연금을 잘 만들어 놓은 군사 독재 시절에 이걸 체계화해 놓은 나라이기 때문에 그 45 옷을 벗어도 그 다음 달부터 군인연금 받습니다. 네, 그러니까 내가 예를 들면 해군 기참부장이다. 그러면 제가 옷을 벗어요. 그러면 이 자리에 새로 오는 사람한테 월급 100%가 나가고 국가는 이 사람한테 연금으로 다음 달부터 또 돈이 나갑니다. 70% 정도가 나갑니다. 네, 근데 그냥 이 사람이 계속 일을 하면 별 문제가 안 생기는 거죠. 야, 장군을 다 안 달았는데 어떻게 끝까지 있냐, 군인들이 라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교사분들 교장 안 돼도 평교사로 다 있을 수 있습니다. 물론 당분간은 신규로 들어오는 임용자들의 적체가 좀 있을 수 있는데요. 저는 국가적으로 보면 이게 방산비리를 막는 기본적인 한 획이다라는 생각이 들고, 두 번째는 지금은 문민 통제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는 거지 않습니까? 말로는 문민이 가서 뭔가를 한다라고 하는데 그분들도 예편한 군인이 문민이라고 가는 거죠. 그래서 이런 것들의 틀을 확 깨서 진짜 잘못이 있으면 빨리 멈출 수 있어야 되거든요. 방산비리가요, 돈을 주고받는 것에서 일어나는 방산비리는 작은 겁니다. 실제 방산비리는 뭐냐면 안 해도 되는 일이라고 하는 것을 누구나 아는 일인데 이것을 멈추지 않고 있는 것. 예를 들어 에픽 사업이나 이런 것, 비행기 사고 이런 것처럼 국민들이 좀 아는 것,
이런 거는 그래도 소문이라도 나잖아요. 근데 여러분 P77이라고 등에 이렇게 통신기 막 메고 다니던 무전기. 거. 예, 기억나시죠? 예. 예. 그 라이언 일병 구하기 때도 매던 거예요. 근데 지금도 매잖아요. 근데 이것을 과학화 사업해야 된다. 휴대폰으로 쓰면 되거든요. 휴대폰에서. 그렇죠. 그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낸 거예요. 그래서 TICN 사업이라고 군용 통신기를 전군의 통신기를 바꾸자라고 하는 사업으로 8조 원이 들어가는 사업입니다. 8조. 그래서 이 통신기를 2016년 말로 2G폰으로 바꾼다. 라고 하는 게 지금 우리 군이 추진하고 거기에 있는 8조를 써요? 8조 원을 쓰는 거죠. 2G폰으로. 예. 그냥 알뜰폰 쓰면 안 되나? 그러면서 LTE로 LTE로. 하는 것을 병행 사업을 다시 시작해요. 예, 근데 내가 예를 들면 육군 총장에 있다가 뭐 합참의장 하다가 뭐 국방장관이 됐다. 그러면 실제 생각해 보면 내가 육군 총장일 때 어느 정도까지 결정해놨던 어떤 사업이에요. 그리고 내가 잘 아는 누군가가 관여되는 사업이에요. 그리고 사업은 국가 사업은 특히나 멈추지 않고 꾹 지나가면 아무도 모릅니다. 그런데 멈추는 순간 많은 사람들이 국회도 그렇고 감사원도 그렇고 왜 멈췄지? 이거 뭔가 문제지? 라고 하는 걸 묻기 시작하거든요. 그리고는 왜 더 일찍 안 멈췄어? 멈출 수 있었잖아. 누가 결정 잘못한 거야? 이제 이걸 파고들기 시작하거든요. 그러니까 그냥 2G폰을 쭉 해. 쭉 하고 문제가 있을지 모르니까 LTE도 다시 하자. 이 8조 원이면요. LG U+가 시가총액이 2조 원 정도 돼요. 그러니까 통신사를 하나 통신사를 그냥 사면 되는 사업인 거죠. 이런 일들이 멈출 수 없어서 아까 말한 것처럼 한 학교의 출신들이 평생을 해왔던 이 유착관계를 끊어내지 못하는 것이기 때문에 문민 통제가 필요하다, 문민장관 필요하다, 방사청 문민화 필요하다 이 논쟁이요. 단순하게 군인들은 나쁘니까 민간인이 가서 뭘 해야 된다라고 하는 주장이 아닙니다. 우리가 말하는 이 군의 현대화, 합리화, 국방개혁이라고 하는 것을 할 수 있을 만한 잘못을 끊어낼 수 있을 만한 가장 큰 힘이 그동안의 이 커넥션에서 연관되지 않았던 사람이 가야 된다라고 하는 취지인 건데요. 하여튼 그런 면에서 문민화라고 하는 것에 많은 국민들이 물품을 하는 중고업체한테 받아오는 게 아니라 인천, 부산 이런 데 가면 일반 선박들 중고 물품을 다시 리모델링 해가지고 파는 고물상 같은 데들 있어요. 거기서 사와요. 그래갖고 달아요. 그 영수증 처리는 어떻게 해요? 이게 대한민국에 가라 영수증 안 되는 데가 어디 있습니까? 예. 그렇게 다 해오면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적발이 되는데요. 왜 근데 해군은 잘 안 걸리느냐? 일단 배는 한번 뜨면 바로 다 중고 물품이 됩니다. 바닷물을 닿는 순간. 예. 그래서 고장이 나면 이게 원래 중고 물품이었는지 아니면 1년이 지나서 부식된 건지 잘 몰라요. 그리고 비행기는 아까 볼트 하나에도 비행기가 쓰는데 이 큰 구축함은 웬만한 예를 들면 엔진 하나가 넘어가 버리는 겁니다. 육해공의 이 사안 중에서 왜 보면 해군 비리가 이렇게 가장 많이 나올까? 라고 하는 생각들 들어보셨을 거예요. 더 많이 해먹기는 육군이 더 크고 돈도 많을 것 같고 공군도 훨씬 더 비싼 걸 쓰는데 왜 이렇게 해군 비리만 많을까? 해군이 힘이 없어서 그럴까? 이렇게 생각하시는데요. 방산 비리가 없어지지 않는 이유 중에 하나와 맥이 같는데 결국은 남들이 모르니까 그렇게 하는 거잖아요. 육군은 비리를 저지르기가 좀 쉽지 않은 게 객단가가 낮습니다. 대부분의 무기들이. 개수는 많아요. 뭐 총을 사든 이 수통을 사든 모포를 사든 개수는 많은데 아까 그 통영함 얘기를 잠깐 했는데요. 통영함에서 배가 세월호 때 발진하지 못한 이유 아시잖아요?
소나 문제, 뭐 다른 여러 가지 한 6가지 문제가 있었는데, 아시는 것처럼 대우조선 해양에서는 2년 전에 배를 다 진수했습니다. 배는 다 만들어졌어요. 민간에서 필요한 배는 다 만들어졌고, 이건 너희들이 잘 못하는 거니까 관급으로 남겨놓을게 라고 했던 소나와 챔버와 이것만 그 당시까지 국가가 못 만든 거예요. 그래서 결국은 고등어 잡는 걸 그냥 여놓은 거죠. 예. 근데 이렇게 관급 장비로 돌리면 이게 국가 안보상 군이 직접 계획해야 되니까 입찰도 하지 않고 뭐 하지도 않고 우리가 알아서 할란다 라고 하는 거죠. 그러면서 업자하고 이제 결탁이 예, 생기는 이제 거죠. 짬짬이가 멈춰도 배가 바로 안 씁니다. 예, 그래서 태가 잘 안 나요. 제가 잘 예. 그렇게 태가 안 나는 것들을 끊임없이 찾아가는 거죠. 그게 방산비리의 기본적인 근간인데요. 방산비리의 3대 포인트가 있어요. 3대 포인트. 이 신문 보시다가 이런 용어가 나오면 이거 약간 뭔가 문제가 있는 거 아니야? 누가? 이런 생각을 하시면 돼요. 첫 번째는 관급장비 이렇게 불리는 겁니다. 관급장비. 예. 요즘 이번에 국방개혁하면서 민수로 모든 물품들 그냥 다 구입해서 쓰겠다라고 하는 걸 선언했어요. 요즘은 예전에는 기술이라고 하는 게 국가가 직접 하는 게 훨씬 더 좋았습니다. 근데 요즘은 개별 회사들이 훨씬 좋아요. 일반 회사들이. 근데 아직도 해먹으려고 하니까 관급장비라는 걸 남겨놔요. 이게 한 50억짜리여야 한 5% 남겨 먹어도 별로 태가 안 나잖아요. 근데 10,000원짜리인데 5% 빠지면 금방 태가 나요. 물품이. 일단 공구는 잘 왜 안 하냐? 공구는 나사 하나만 잘못돼도 비행기가 갑자기 씁니다. 네, 그러니까 바로 해먹기가 쉽지 않아요. 근데 해군은 왜 이렇게 많은 일들이 벌어지냐? 해군 함정에 가장 많은 것 중에 하나가 뭐 통영함에서도 보셨지만 예를 들면 어군 탐지기 이런 거 군용 소나를 달아야 되는데 고등어 잡는 이 어군 탐지기 이런 거 달았다. 뭐 이런 경우도 있잖아요. 그것도 제가 밝힌 겁니다. 근데 예, 일단 그런 것들 더 많은 건 뭐냐면 중고를 꼭 달아요. 중고. 예, 중고 물품을 그것도 웃긴 게 원래 그